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17분입니다. 미국이 어젯밤에 탄력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니까 전 세계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그렇게 해서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고, 그 분위기가 현재 유럽까지 이어져서 탄력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추세가 끝나 있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 중이더라도 상승 추세 중 약한 단기 하락 추세이거나, 아니면은 한국처럼 아예 상승 추세가 박살나고 하락 추세 중이거나, 요런 대부분 대부분 상승 추세가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이런 반등을 뭔가 그죠?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였으니까 뭐 눌림시 매수 이런 전략이 맞다면은,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는 끝났으니까 대부분의 세계 증시들이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이제 어떤 정통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런 반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오늘 밤에 그거를 미국은 이제 조만간 결정하겠죠. 이제 오늘 밤 내일 내일이 아니죠. 오늘 밤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떤 역사적인 쌍고점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표현을 드렸었죠. 예. 하여튼 한국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고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술적인 움직임에만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1.3% 올랐다. 근데 이 보시면은 이건 일단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가 윗꼬리가 길거나 음봉이거나 그러면 어디에 저항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꽉 채운 양봉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아침부터 약하더니 하루 종일 약하네요. 그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 뭐 음봉이 나오고 몸통 길이도 좀 보이니까 일단은 반등이 하루 멈췄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도 이 상승이 이런 식으로 멈춰져서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450 정도? 여기를 내일도 만약 넘지 못하고 여기서 음봉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멈춰지고 다시 하락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하루만 보고는 전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러다가 미국에서 분위기 좋으면 또 탄력적인 반등 더 이어나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피도 그렇죠. 코스피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충분히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 정도 말고는 딱히 드릴 만한 게 없고요.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고, 하여튼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코스피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분봉들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게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부 다 움직임들이 어떤가요? 하루 종일 2시간 옆으로 기다가 장 막판에 조금 움직이고 그러죠. 장 초반에 조금 움직이고 한 2시간 옆으로 기고, 2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하루 종일 옆으로 기죠. 거의 4, 5시간 옆으로 기어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제가 일단 하나 드는 게 있다면은, 확실히 개인들이 풋옵션을 많이 사긴 샀나 보다라는 게 이거 보면서 좀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개인들이 풋옵션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개인들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너무 하락 베팅을 세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소화를 해야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락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과잉된 부분을 지금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다는 모습은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확실히 풋옵션 프리미엄을 주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콜옵션도 시세를 안 줄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중에 저렇게 옆으로 쭉 기어버리면 옵션들은 힘을 못 쓰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죠?
확실히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변동성을 절대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움직임, 또 그리고 풋옵션을 죽이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뭐 옵션 만기 주였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풋옵션들은 뭐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있고, 만기주 시작할 때 월요일 날에 뭐 8.0, 9.0 되던 2.0이니까 그죠? 탈탈 털렸고요. 콜옵션들은 살살살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뭐 지수 상승하는 거에 비하면 그다지 흐뭇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한 거에 비해서 좀 서운하게 올라오고 있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풋옵션 보시면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옵션들은 진짜 처참하게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어딘가에 어떤 지지선들이 있긴 한데, 이런 지지선들 지네 멋대로 막 붕괴시켰다가 이거 다시 회복시키고,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선물을 기술적 분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보는 거는 조금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뒤통수를 맞기 좀 쉽다는 것도 좀 미리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자리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선이 나오겠지,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옵션이나 파생상품, 특히 이 옵션 쪽은 이런 것도 과감하게 붕괴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붕괴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점 정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주식이나 일반 뭐 파생상품 보는 거하고 다르게 옵션은 좀 잔인하게 죽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한마디 좀 드렸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당연히 변동성 지수도 죽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여전히 지금 이 힘이 완전히 다 뭐 나온 건 아니죠. 다만 이 위쪽에 저항이 쌓였으니까 뭐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사이에 개인들이 이제 풋옵션을 슬슬 매도 쳐주고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제 입장에선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 11월물 옵션이 처음 시작됐는데,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 옵션, 이렇게 풋옵션, 이게 뭐 신규 매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신규 매도겠죠. 첫날이니까. 일단 뭐 이렇게 풋 매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살짝 하락을 해가지고 뭐 21선 부근에 걸쳐 있는데요. 이것도 21선 지지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여기서 몇 거래일 정도 멈췄다가 아마 여기서 21선 부근에서 몇 거래일 멈춰야 이게 뭐 위로 올라간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정도 살펴봤고요. 금요일이니까 주봉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은 제가 여기서 뭐 딱히 뭐 다 같이 볼까 싶었는데 딱히 뭐 점검할 만한 내용이 안 보이길래, 뭐 주봉은 여러분들 각자 보시는 걸로 하고요. 뭐 특별히 오늘 그죠? 사실 아침에 이미 이야기를 다 드려가지고 뭐 딱히 오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미국 올라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쌍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일단 나스닥은 61선과 여기 있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 S&P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아니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런 저항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당장 눈앞에 어떤 저항으로 눈에 띕니다. 오늘 밤에 어떤 뭐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건 특별한 건 없고요. 뭐 리테일 세일즈라고 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요즘에 인플레이션 뭐 우려 이런 거니까 제 생각에 그런 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죠? 그 달러하고 금리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하락을 멈추고 일단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요. 양봉으로 올라와야 여기서 이제 지지력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밤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 이건 일단 당연히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점들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일단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뭐 솔직히 지금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여기서부터 요 정도 구간 안에서는 이게 당장 주식시장에 뭐 엄청난 악재다 뭐 요렇게 인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어떤 레벨업을 하고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좀 눈에 띄는 악재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 구간 안에 있으면 아유 그냥 옆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긴 드는데요. 아무튼 뭐 그래도 모르죠. 그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를 가지고 또 그걸 재료로 해서 또 어떻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도 그런 지표 정도 있다라는 거 알고 좀 관심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까지 살펴봤는데 어딘가까지 빠지다가 일단 양봉이 나왔다는 거 일단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장 막판까지 이제 봐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마감을 해야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 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일본하고 중국 정도 간단히 볼까요?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그죠? 뭐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얘도 일단 더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어디선가 음봉이 나오거나 어디선가 하루 예, 뭐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지 지금은 일단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홀딩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얘도 분명 여기 어디 고점 하나 만들었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고점 어딘가에 하나 나오겠죠. 그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급등세도 엄청났지만 이 하락세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급등이 급락을 부르고 급락이 또 다시 급등을 부르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봤고, 중국권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아주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중국 숏 베팅하신 분들은 조금 좀 주의해서 좀 보시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라와야 될 때에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길을 너무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장 모습처럼 여기서 너무 지지력이 강해져 버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뭐 월요일 날쯤은 이제 올라가줘야 됩니다. 올라가준다면은 숏 보시는 분들께 정말 이 자리는 이제 골치 아픈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탄탄하게 바닥을 다졌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월요일 날 올라가지 못하고 또 음봉 나온다, 그럼 또 분위기 굉장히 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야 될 때 못 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정도 살펴봤고요. 근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 뭐 중국 위안화는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아래로 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뭐 달러가 조정 나오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지금 뭐 당장 우려하거나 뭐 그럴 건 없을 것 같고 계속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요 정도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뭐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끝낼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